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그와 같은 수험생은 특히 우선적으로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와 더불어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관학교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1차 시험을 본 다음에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지만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즉 잠재 능력 평가 면접을 봐야 되는 이와 같은 전형의 학추를 받은 그와 같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수험생들은 반드시 원서 접수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를 내야 된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고, 해군사관학교 평가실에서 제시한 자소서 항목 어떤 문항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그 부분 것을 공개합니다. 자, 예정 문항이고 예정 문항인 만큼 어떨 수가 있다. 예정 문항인 만큼 문항 내용은 일부 수정되어지나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시 문항으로 주어진 요 정도를 준비해 놓으면은 일부 바뀌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이 알고서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예시 문항의 내용입니다. 다름 아닌 3개의 대문항으로 주어진 글자 수 이내에서 작성.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자소서, 특히 잠재 능력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장 추천 자소서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큰 틀이 3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첫 번째 1500자, 뭐 2000자, 1500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대문항별로 작성하면 되고, 거기에 소문항별 글자 수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문항이 있고 거기에 내용을 소문항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그 소문항별로 구별하지 않고, 소문항은 각각의 소문항에 대해서 내용이 많고 적고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문항에 바로 글자 수 한 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항에 1대문항에 1소문항이 500자, 1대문항에 2소문항이 1000자 합쳐가지고 1500자, 1대문항이 1500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사실은 1대문항이 있고 1-1의 소문항이 있고 1-2의 소문항이 있어요. 그러면 1대문항이 1500자라고 하면은 1-1과 1-2의 소문항을 어떻게 구성을 해도 관계없어요. 750, 750 해도 되고 500, 1000 해도 되고 1500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쨌든 1500자 내외로 구성을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문항의 분량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전체 대문항의 글자 수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대부분 이제 학교장 추천 부분인데,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에 중심을 두고 기술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검신 학생들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위주로 기술해야 됩니다. 어떤 활동? 교회 활동이죠. 교내 활동은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교회 활동은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활동만 기재해야 된다. 요걸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검시 같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참고하고요. 다음, 자, 드디어 항목입니다.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항목, 큰 항목이 3개죠. 그래서 큰 항목에만 뭐다? 글자 수 제한이 있다. 첫 번째, 성장 배경과 가치관 1500자입니다. 여기에 소문항 1-1과 1-2는 1500자를 구성을 하되 정확하게 750, 750 나눠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위에가 무조건 500 밑에가 1000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500, 1000을 하든 1000 또는 밑에 걸 500으로 하든 아니면 750, 750으로 하든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두 개 합쳐서 어쨌든 간에 얼마? 1500자로 구성한 게 바로 뭐야?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제목 부분 겁니다. 다름 아닌 학교 생활 중에 학업 활동과 학업 외 활동 분야. 그래서 2-1 소제목이 바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 즉 학업 활동 부분이고 2-2가 학업 외 활동, 봉사, 동아리, 미국과 탐구 활동, 뭐 기타 독서 활동, 뭐 다른 여타의 활동이 다 학업 외의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 두 가지의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해당 활동이 모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부분 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부에 기재 안 돼 있는 것은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그와 같은 활동만 가능하다라는 거 유념해 주세요. 이 두 개. 저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은 많은데 별도로 교과 관련되는 활동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을 1500자로 쓰고 여기를 하나도 안 쓰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학업 활동과 학업외 활동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글자 수를 이걸 맞출 필요는 없어요. 1500자 내에 750, 750 해도 되고 아니면은 1000 또는 500 이렇게 해도 된다고 융통성 있게 얘기했습니다. 즉 소제목에 글자 수 제한은 없고 대제목으로 1500자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해군 사관학교 자소서의 항목입니다. 바로 학업활동과 학업외 활동에 대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사실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잠재능력평가 면접에서 중요시하는 항목이죠. 바로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지원관, 지원동기 이 부분 것을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100% 면접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면접 대비를 위해서라도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다름 아닌 3-1 국가관, 안보관 이 부분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3- 사관생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뭐다? 일반 사회인과 군인의 차이점 이야기하는 거고 3-3번 회사 지원 동기입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서 이것을 합쳐서 총 몇 자? 2000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장 과정과 가치관이 1500자였고 두 번째 항목 학업활동과 학업외 활동 합쳐서 역시 1500자였고 그러나 세 번째 항목만 이제는 국가안보관 지원 동기는 무려 2000자입니다. 그래서 소항목도 3개나 돼요. 세 번째 항목이 가장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항목도 중요합니다만은 세 번째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꼭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물론 세 번째 항목도 각각의 소항목에 대한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2000자 범위 내에서 이 세 개 소항목을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구성해주면 되는데 특히 3-1번 항목도 중요하고 3-3번 항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자로 이 내용을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잠재능력평가 대상인 학교장 추천 전형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해야 되는 그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 예시 문항을 이와 같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 전까지는 이 예시 문항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줘야지 될 것이고요.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그 순간 바로 UA 어플라이에 접속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의 양식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일부 수정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시 문항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태까지의 관례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와 같이 제시되어져 있는 자소서 문항을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하고 반드시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초안은 꼭 작성해 놓는 그와 같은 정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바로 학교장 추천 잠재능력평가 면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와 같이 면접과 자소서가 어떻게 일치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자소서 작성이 면접의 예비 과정으로 중요한지 다음번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